오늘은 주식을 하면서 예전에 함께 했던 10여 년 전에 증시에서의 버시자 스승이었던 제 버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분들한테 좋은 귀감이 될 글과 함께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증권 사이트가 네이버 총토방 정도에 불과하지만 예전에는 팍스넷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금도 물론 있지만 당시에는 대단히 주식하는 사람들의 메카 정도인 곳이 팍스넷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때는 2008년도 정도가 되고요. 그분은 초단기 매매, 수익 매매, 중장기 매매, 또한 초단타까지, 그리고 배당주와 또는 성장주 모든 분야에서 제가 경험했던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그분한테도 갑자기 사라지고 나중에 알게 되어 있지만 남동생으로 인해서 그분의 죽음을 접하게 됐고 그분은 2011년 저 세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지만 저는 종종 그분을 떠올리며 그 사이트에 홀로 들어가는데 오늘 그분이 문득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아나스타샤라는 필명이고요. 이분과 함께 카페도 운영도 했습니다. 이분의 남동생의 글을 이때가 2011년 10월 22일, 25일 08시 21분 아침에 적은 남동생의 글입니다. 아주 우연히 누나의 수첩 가장자리에 흐릿하게 써진 모네타 아이디와 비번을 보게 되었답니다. 혹시나 하고 접속해 봤더니 개인 블로그도 있었네요. 접속한 지가 아마 2008년 여름 때가 마지막인 듯 하군요. 저희 누나는 2009년 2월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으시고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시다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2011년 6월 21일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동안 쓰셨던 많은 분량의 일기와 수첩의 메모, 매매일지 그리고 증권에 관련 여러 저서를 오늘 정리하게 되었는데 누나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유품이라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나의 남동생이고 누나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누나가 오랫동안 썼던 의자와 책상을 볼 때 마치 누나가 옆에 있는 듯해요. 너무나 그립네요. 여기 찾아오는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없는 듯하지만 혹시나 누나를 아는 분들께 남기고 갑니다. 누나가 무척 그립네요. 누나의 블로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누나를 대신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남동생의 이 글로 인해서 이분이 저 세상으로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분이 남긴 여러 가지 글 중에 하나를 초보분들과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이 영상을 올렸고 그 많은 글들 중에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이 글 2007년 4월 1일 작성한 글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많은 증시 서적을 읽었지만 제 마음에 와닿는 글들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한번 열어서 그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는 어렵다. 시장에서 현명한 투자자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명확히 나온 것은 없어요. 증시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중 자주 거론되는 사람으로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소 등을 많이 언급해요. 그들이 진정 현명한 투자자이며 주식 거부가 된 사람이기에
그들의 투자 패턴이 옳은 것이며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따라야 돈을 번다는 듯이 얘기를 한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워렌 버핏도 아니고 전설의 조지 소로스가 아니네요.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 계좌에는 풍부하게 자금을 가지고 전설적인 인물들이 언급한 기업 가치와 대제 가치를 근거한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죠. 남들이 인정하는 우량 주식이라고 해도 거의 고가주이며 자신의 계좌에 살 수 있는 주식 수량도 한계가 있고 분산 투자를 하자니 자금 여력이 크지 않아 상황이 여의치가 못한 것이 현실이랍니다. 설령 이들 종목을 샀어도 자금 여력이 크지 못해 시장에 항상 따르는 위험관리에 직접 노출된 만큼 만족할 만한 리스크 관리도 쉽지 않을 것이네요. 팔자니 손해보고 팔기 싫고 더 사자니 추가 하락하면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두렵고 반등해서 적당히 팔고 나오자니 언제인지 알 수 없어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을 많이 겪을 것 같네요.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만난 투자자들의 고충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사이버 고수라며 추천한 종목이 작전주라며 본인만 한 것인 양 부푼 꿈을 꾸며 대박이라고 생각한 종목에 바닥 시점이라고 매수를 했다는군요. 하지만 추가 하락하게 되어 그 고수에게 자문하니 절호의 추가 매수 기회라며 투자 자금을 더 투입 권유 받으며 중동질의 인생 한방이랬다라며 오기에 찬 각오로 결국 대출금에 비자금까지 쏟아부었어요. 현금은 곧 바닥이 나고 밥 먹을 때도 그 종목 생각, 일할 때도 온통 그 종목의 현가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제발 올라라 하며 분통 사기며 보내는 날이 얼마나 많겠나요? 어디 밥이 제대로 소화가 되겠고 일이 잘 되겠나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좀처럼 바꾸기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한번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시세가 반대로 가더라도 이를 좀처럼 바꾸지 못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확실한 믿음이라 해도 객관적인 입장에 보자면 절반의 확신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수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기 힘들게 하는 요소는 사고 나서 하락하더라도 충분한 현금이 없다는 것이네요. 주식 계좌에 담고 있는 현금은 주식을 사기 위한 자금도 되지만 위험관리 차원의 보험성으로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잘 잃어버린다는 게 문제인 듯 싶어요. 중장기 보유 관점인 투자자는 일정한 현금 비축을 항상 여유로 남겨둔다면 산 종목이 예상치 못한 하락에 추가 투입 여부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도 있어요. 특히 단기 매매에 주력하는 사람은 현금 비축의 중요성을 굳이 말 안 해도 알 것 같네요. 또 하나는 중장기 매매 패턴인 분들은 굳이 손절이 필요하지 않으나 사고 나서 하락한다면 자신이 감당할 수준의 잠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재매수 시점 혹은 전량 매각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더 큰 손실을 막아야 할 것 같아요. 손절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시장가에 바로 팔 수 있는 용기도 중요해요. 추세 방향은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기 쉬워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팔고 나서 오르면 어쩌나 혹 내가 판 시점이 바닥이 아닌가 별 5만 가지 생각이 쏟아나 선택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 봅니다.
그러다 보면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행동한 후가 문제라고 봅니다. 팔고 나서 오히려 추가 하락한다면 추가 손실 방지에 성공한 것이지만 오히려 반등이 커 더욱 활발한 기세로 상승하는데도 이것을 다시 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네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이익을 낸다는 믿음은 있지만 사서 싸게 팔 수도 있고 비싸게 다시 사는 것을 이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은 없다는 것이죠. 주식은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손해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손해를 줄이는 일이 곧 이익을 늘리는 것과 같네요. 부족한 저에게 종목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면 매수 전에 좋은 종목인가 하는 문의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몰빵 투자로 고생을 하시는 분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미 그려진 차트나 공시된 종목 현황을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아직 그려지지 않은 내일의 방향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항상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주식의 영원한 호재는 낙폭과대 주식이지만 단순히 가격적으로 볼 때 착시로 저가 혹은 액면가 미만인 종목, 많이 하락해서 거래량 없이 바닥에 정체된 종목, 오른 주식이 두렵고 많이 내린 주식에 대한 안도감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해요. 개인 투자자로서 보람 있는 것은 좋은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닌 그 찾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투자하는 과정은 찾는 것이고 평가하고 꾸준히 관찰하고 그리고 실수에 대한 겸허한 반성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사고 파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답니다. 반면 좋은 종목을 찾고 관찰하는 것은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결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만이 시간의 경과성과 투자자의 노력을 들여 그것들에 능숙해지는 노련한 투자자가 되는 것이라 봅니다. 투자의 대가는 얻는 수익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투자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있다. 그의 최우선적인 관점은 그가 한 투자가 아닌 그가 투자를 하는데 사용한 원칙이다. 이렇게 그분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투자의 대가는 수익의 기쁨도 있지만 그 공부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버 초보 3개월 조금 지난 상황이지만 대다수의 유튜브를 잠시 1, 2분 정도 보게 되면 차트만 이야기하지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썸네일 하나의 내용에 보면 5개, 10개 종목 1분, 2분 정도, 많게는 3, 4분 정도 그것도 차트만 가지고 지난 것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더군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주가란 기업의 같이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배당을 주고 같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을 시장에서 인정하는 것인데 지난 차트로서만 공부하고 그것을 같이 투자했냐 그리고 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온 그와 같은 모습만 보고 그 기업을 연구를 더하면 다음 분기는 더욱 큰 성장이 있을 것이냐 그것은 연구하지 않고 지난 결과물만 보고 연구하는 그런 모습에 참으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같이 투자자 할지라도 이번 분기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실적이 향상이 됐고 다음 분기는 어떨까? 기업 실적은 지난 분기에 한 달 반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고 현재의 기업은 어떤 일이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는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동학개미이신 시작이신 분들 주린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처음에 주린이가 주식 어린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솔직히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 주식 굶주린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좀 창피한스러웠었지요. 그렇더니 알고 봤더니 주식 어린이 초보이다,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다, 그런 말을 알게 되고 주린이란 말은 좀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기업에 대한 연구, 부족하면 이곳저곳 들러서 그러한 기업을 연구를 하고, 단기 매매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본업을 하지 않고 전업 투자자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본업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초단기, 단기 매매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죠. 이 글을 쓴 아나스타샤라는 분은 전업 투자자이십니다. 이분은 교보증권을 이용했고요. 매년 수수료만 어마어마한 수천만 원을 넘습니다. 따라서 연말이 되면 지점장께서 컴퓨터와 선물 꾸러미를 한 트렁크에 가지고 온다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쪼록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면 현명한 투자자라고 한다는 것은 기업 분석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투자하는 그러한 방향이 현명한 투자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며 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모쪼록 도움되시는 영상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